숲에 밤이 찾아들면 은밀하고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녀석들. 반딧불입니다. 심호흡 크게 한번 쉬고 어둠을 향해 비상. 짝을 찾기 위한 반딧불이의 찬란한 날의 집. 이 여름 숲에 별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엔 참 많은 생명들이 기대어 삽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서 말이죠. 어부 양태영 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40년 가까이 금강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데요. 부족함을 느낀 적은 별로 없습니다. 빠가, 꺽지, 밀마, 붕어 이렇게 잡혔네요. 이게 수달이 먹은 거예요. 이렇게 잘라 먹는다고 이렇게 목만 내고. 수달 니들도 먹고 살아야지. 같이 먹고 사는 거지 뭐. 서로 공존 공생이요. 자기들 먹고 살 만큼은 다 나와. 수달아, 자 이건 니들 먹기다. 폭넓은 강이 있어 그럴까요? 이곳 숲엔 특별한 녀석들이 모여 사는데요. 운문산 반딧불입니다. 1930년대 경북 청도 운문산에서 처음 발견된 우리나라 고유종인데요. 성충이 된 수컷은 입이 퇴화된 채 큰 눈을 갖게 되죠. 온 에너지를 암컷을 찾는 데 쏟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날 수 없어 마냥 수컷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암컷은 눈이 작죠. 짙은 어둠 속 운문산 반딧불이가 사랑의 신호를 보냅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는 반딧불이 중 가장 강한 빛을 내는데요. 몸 안의 효소가 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차가운 빛입니다. 운문산 반딧불이가 찾아드는 5월 말이면 양태영 씨도 밤 산책에 나섭니다. 한 해도 걸은 적 없는 설렘. 잘 살아. 매년 봐도 그냥 좋아. 반딧불이를 보고 있으면 모든 잡념도 잊어버리고. 42년 전에 땅을 샀어요. 산을 샀다고 그러니까 좋아서 텐트를 치고 와서 하루 종일 잔 거야. 자다가 이제 바깥에 나갔는데 반딧불이가 천국인 거예요, 완전. 그때부터 반딧불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반딧불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로지 이 순간만을 위해 견뎌온 지난 1년. 짝을 찾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습니다. 운문산 반딧불이 성충에게 주어진 시간은 열흘 남짓. 이 열흘 안에 짝짓기를 하지 못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도 운문산 반딧불이는 빛을 밝히며 계속 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밤의 정적을 깨는 물장구 소리. 수달입니다. 뭔가를 찾나 싶더니 순식간에 물고기 한 마리를 채가는데요. 양태영 씨의 배려에 수달이 손쉽게 배를 불리는 사이 강변 수풀에선 또 다른 녀석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애 반딧불입니다. 등에 있는 세로 줄무늬가 운문산 반딧불이와 확연히 다른데요. 애 반딧불이도 운문산 반딧불이처럼 빛을 깜빡이며 짝을 찾습니다. 모든 반딧불이가 그러하듯 애 반딧불이는 수컷 2마디, 암컷은 1마디의 발광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애 반딧불이의 수명도 불과 열흘 남짓. 서둘러 짝을 찾아야 하는데요. 아, 이 녀석은 금세 짝을 만났네요. 열렬한 사랑의 결실은 맺었지만 산란을 마친 반딧불이는 열흘간의 빛을 잃고 생을 마감합니다. 새 생명을 위한 조용한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기까지 반딧불이는 천적들이 우글거리는 물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애 반딧불이 애벌레는 긴 겨울 서로 체온을 의지하며 혹독한 추위를 견뎌왔죠. 이 길고도 험난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숲에 나올 수 있답니다. (40여 년) 동안 쭉 봐왔기 때문에 환경이 좋다고 해야 되나, 이런 곳에서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게 좋죠.
하루가 다르게 따뜻해지는 계절. 날이 밝으면 다시 분주한 일상이 시작됩니다. 물총새 부부가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최고의 사냥꾼이 되기 위해선 인내심과 날카로운 판단력이 필수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면 성공! 잡은 먹이를 물고 곧장 둥지로 향하는데요. 다시 사냥에 나서는 어미. 이렇듯 새끼를 낳고 키우기 위한 부모의 모성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한층 깊어진 봄날. 개에게도 털갈이의 시기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시원해. 아이고 이뻐라 우리 보라 이뻐.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털은 버리지 않고 한데 잘 모아둔다는 양태영 씨. 모은 털도 다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답니다. 도대체 박새는 털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모시나비 애벌레입니다. 대식가로 유명한 녀석이죠. 하지만 아무리 먹는 게 좋아도 일단은 살아야 즐길 수 있는 법. 인기척에 잠시 죽은 척 수준급 연기를 펼칩니다. 방해꾼이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대식가의 면모를 뽐내는데요. 와, 너 진짜 잘 먹는다. 인정, 인정. 이번엔 개털의 행방을 찾아 박새를 쫓아가 볼까요? 아, 이거였네요. 정말 자연에서는 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박새는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입니다. 보통은 나무 구멍에 집을 짓지만 여의치 않을 땐 건물 틈새처럼 사람 곁에도 둥지를 차린답니다. 심지어 우체통에도요. 박새가 저런 데서 집을 질 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겠어. 다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다 집을 졌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거기다 집을 진 거 보면 세상은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나 똑같은 거야. 모든 것이 순환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 금강은 수많은 생명을 품고 키워주는 어머니 같은 곳이죠. 한나절 여유롭게 일광욕을 즐기는 자라를 볼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을 품어주는 금강 덕분입니다.
자갈 사이에 알이 있네요. 누구의 것이죠? 아, 흰목 물대새이군요. 흰목 물대새는 보통 서너 개의 알을 강변 자갈밭 오목한 곳에 낳는데요. 암수가 번갈아가며 알을 품는 공동 육아를 한답니다. 흰목 물대새가 강변 자갈밭에 둥지를 마련하는 건 29일의 포란 기간 중 자갈과 알의 색이 비슷해 천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생명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매 순간 위험을 감지하고 보호하려는 어미의 모성이 있기 때문이죠. 반딧불이가 나오는 시기에는 양태영 씨도 바빠집니다. 매년 이 시기가 찾아오면 숲 곳곳에 이렇듯 줄을 치곤 하는데요. 이 모든 건 반딧불이 때문이랍니다. 별건 아니지만 날에도 이렇게 펜스를 쳐줘야지 반딧불이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될까 해서 매년 이렇게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깊은 밤. 라이트도 켜지 않고 어둠을 가르는데요. 양태영 씨입니다. 가뜩이나 깜깜한데 멀쩡한 가로등마저 꺼버리는데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반딧불이 때문에 불을 끄야 돼요. 에휴, 이 생활을 30년을 하고 있으니. 불편함을 감수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밤하늘의 별처럼 숲에도 별이 내립니다. 이젠 깊은 숲이 아니면 좀처럼 볼 수 없는 봄의 진객. 신비로운 이 불빛을 담기 위해 많게는 500여 명의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어둠 속에 펼쳐지는 생명과 빛의 파노라마. 이보다 멋진 생명의 세레나데가 또 있을까요? 어려서 이렇게 오솔길 가다 보면 반짝반짝거리고 반딧불을 보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짝짓기식으로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봤을 때 와, 우리도 저랬는데 그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빛 하나의 동심과 사랑. 그리고 추억으로 이 숲이 가득해집니다.
얼마 전 부화를 마친 소쩍새. 암컷이 새끼들을 지키는 동안 수컷은 밤새 먹이를 물어다 나르는데요. 한창 커가는 새끼들을 위해선 잠시도 쉴 수 없습니다.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까지 고단한 한 달. 이 기간 동안 애지중지 부부의 보살핌이 계속되겠지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양태영 씨의 하나뿐인 손자 재유리. 밥 많이 먹으려고. 할아버지와 다니는 강변과 숲은 살아있는 동화책이죠. 너 수달 안다고 그랬지? 이게 수달 발자국이야. 이 지나간 자국이라고 이게 이렇게 지나갔네. 큰 발자국 있고 작은 발자국도 있는 거 보니까 새끼도 있는 것 같아. 이건 작네 이건. 작아. 작은 거 발자국. 봐봐. 내 손가락 생겼어요. 네 손가락만한 요만하네. 네 손보다 작다. 할머니 수달이 뭐 먹고 살아요? 수달은 빠가 뭐 다 먹어. 붕어도 먹고 사는 건. 여기 왔으니까 한번 발자국 한번 냉거 놓고 가볼까? 자, 가자. 녀석 다 들었구나. 야행성인 녀석의 한낮의 수영이라니 귀가 꽤나 간지러웠나 보네요. 한순간이라도 수고롭지 않은 삶이 있을까요? 알품길을 시작한 지 20여일. 어떻게든 부화할 때까진 날씨가 말썽을 부리지 말아야 할 텐데. 굵은 빛발이 계속되지만 어미는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반딧불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6월 말에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늦 반딧불이 애벌레. 오늘은 비 때문에 고역을 치릅니다. 하지만 한 방울의 비는 수많은 생명을 깨우는 자연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작은 개미로부터 시작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 강과 숲의 기대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늦반디 애벌레.
늪반디 애벌레가 달팽이의 흔적을 쫓습니다.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남긴 분비물을 따라 끈질긴 추적 끝에 발견. 늪반디 애벌레의 먹이 사냥이 시작됩니다. 몸속 깊이 파고드는 독으로 달팽이는 서서히 마비됩니다. 만찬을 즐길 채비를 하는데요. 강한 소화액으로 달팽이의 몸을 녹여낸 후 갈고리처럼 생긴 턱을 이용해 야금야금 먹어치웁니다. 엄청난 포식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른 애벌레와도 결코 나누는 법이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냉정함이랄까요? 대식가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모시나비 애벌레 기억하세요? 그 애벌레가 이렇게 멋지게 변신했습니다. 이제 막 우화한 듯 고치의 흔적이 선명한데요. 백색의 반투명한 날개 덕분에 얻은 이름처럼 시원하게 날아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흰목 물대새 새끼들도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부화의 기쁨도 잠시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몸부림치며 어미새가 꿩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엄마의 행동에 적잖이 놀란 새끼. 꿩이 사라진 걸 확인한 어미가 서둘러 새끼에게로 향합니다. 이런 난관을 통해 새끼는 살아가는 법을 배우겠지요. 오늘도 금강에 그물을 치는 양태영 씨.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자연은 항상 새롭습니다. 강 옆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같은 날이 하나도 없다. 왜? 물색이 틀려도 틀리고, 물색이 틀린 것은 나무가 작을 때보다 조금 크면 또 물색이 또 반사가 돼가지고 거울같이니까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도 같은 날이 없구나.
밤새 쏟아붓는 비에 재색을 잃어버린 금강. 강 상류에 있는 댐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방류량을 늘린 탓인데요.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 모두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십시일반 힘을 보태다 보면 곧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듯한데요. 웬일인지 양태영 씨 표정이 심상찮습니다. 피해 본 거야 복구하면 되고 농사도 뭐 피해 보상해주면 되지만 생태는 보상해줄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생태는 한번 망가지면 이거 복구하는데 이거 무지장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나무 밑에 반딧불이가 그냥 많았거든 이런 데는. 근데 이제 이건 다 이게 실려 내려가 가지고 참 큰일 났네. 유난했던 이번 수해에 반딧불이들은 무사한 것일까요?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천적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우화를 감행하는데요. 오로지 이 순간만을 위해 인내해온 7년 동안의 땅속 생활. 말매미로서의 새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양태영 씨도 반딧불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쩌면 큰 비에 휩쓸렸을지 모를 녀석들. 늦 반딧불이 애벌레입니다. 수해에 이렇듯 거뜬히 살아남은 것도 기특한데 어느덧 성충이 될 준비를 합니다. 여름의 끝자락, 번데기가 된 늪반디는 25일 후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모든 곤충이 우화를 거쳐 어른이 되듯 늪반디도 날개를 단 성충이 됐습니다. 늦 반딧불이는 성충이 되고 2, 3일 후부터 짝짓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 중 몸집이 가장 크고 빛을 길게 깜빡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수컷은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지만 암컷은 겉날개는 퇴화하고 속날개는 아예 없어서 겉모습만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서풀서풀 기어다니다가 수컷이 날아다니며 내는 빛을 발견하면 몸통 끝을 비틀어 발광하며 화답합니다. 드디어 만난 둘. 평생을 꿈꿔온 생애 단 한순간.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수컷은 찬란했던 생을 마감합니다. 암컷은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고통 속에 산란을 시작한 늦 반딧불이 암컷. 한 번에 100에서 200여 개의 알을 낳는데요. 산란이 끝나면 암컷의 삶도 끝이 나고 늦 반딧불이 알은 이 상태로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세줄 나비 애벌레가 겨울채비를 시작합니다. 입에서 토해낸 실로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어두는데요.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게 고정하고 나면 동면 준비 끝. 안부가 궁금해지는 계절입니다. 세줄나비 애벌레는 다행히 잘 있네요. 바람막이 하나 없이 동면에 들어간 네발나비는 괜찮겠죠? 어쨌든 봄은 오고야 말 테니까요. 완연한 봄입니다. 계절의 시작과 동시에 바빠진 녀석들. 짝을 찾고 대를 잇는 것은 모든 생명들에게 부여한 자연의 명령이죠. 그리하여 긴 시간 동안 모아온 응축된 에너지를 번식기를 통해 쏟아내는 생명들. 나와, 얼른. 아이고, 나오려고 그러네. 응, 고기 들어. 나와. 생명이라는 게 참 기특하네. 어이구, 얼른 나와. 그래, 항 밀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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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청둥오리 새끼들 못지않게 기특한 녀석들이 또 있습니다. 물난리를 이기고 살아남은 애 반딧불이 애벌레. 다슬기를 보자 사냥 본능을 발휘합니다. 조심스레 다슬기를 향해 몸을 움직이는데요. 장수잠자리 유충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속으로 흩어지는 작디 작은 알들.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져버린 반딧불이의 꿈. 하지만 마냥 헛된 희생은 아닙니다. 한동안 잠자리 유충은 사냥을 멈출 테고 살아남은 애벌레들은 삶을 이어갈 테니까요. 물 밖의 세상도 녹록지 않습니다. 어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둥지를 노리는 누룩뱀. 지난 긴 시간 동안의 수고로 애지중지 키워낸 새끼들이지만 천적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누룩뱀에게 4마리 새끼를 모두 잃고 말았죠. 물놀이하러 가자. 천천히 와, 넘어져. 제법 자란 양태영 씨의 새끼 오리들. 빨리 와. 지금은 물과 친해지는 훈련 중입니다. 마을의 친환경 농법을 전파하려는 양태영 씨 때문인데요. 이유는 모두 반딧불로 향합니다. 나비 중에 나비라 불리는 왕 오색나비가 신호라도 준 걸까요? 애 반딧불이 애벌레가 무트로의 여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냉혹하기 그지없는 세상입니다. 가까스로 목적지에 다다른 애벌레들은 흙을 옮겨 방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방은 번데기로 지내는 동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20여일이) 지나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애 반딧불이. 이제는 짝을 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리들에게도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시간인데요. 얘들아, 오늘 이름값 좀 제대로 해보자. 얘들 이름을 청정이로 줬어. 아, 청경이래요? 청정 지역에서 이제 애들이 잘. 얼른 해. 그래. 반딧불이와 더불어 살고자 하는 양태영 씨의 소망을 청정이들도 잘 알고 있겠죠?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금산 지역 청소년들의 외손주 재유리까지 합세했는데요.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다 붙여야겠다. 반딧불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무엇이에요? 반딧불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요? 네. 가로등이나 빛입니다. 그리고 차가 속력을 조금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에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양태영 씨. 이 아이들만큼은 반딧불이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도록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습니다. 까만 밤. 별 내린 이 숲을 말이죠. 제일아, 너 지금 어디 가는지 알아? 반딧불이 보고. 반딧불이 보러 가는 거야. 자, 가자. 제일아, 저 반딧불이 좀 봐. 저게 뭐같이 보여? 별. 너는 별같이 보여? 나는 저게 보석같이 보인다. 자, 오, 잡았다. 오, 잡았다. 참 밝다. 봐, 보석보다 더 좋지. 네. 날아갔다. 자, 날아갔다. 오, 그래, 잘 살아라. 할아버지가 저걸 잘 지켜가지고, 나중에 네가 커도 볼 수 있게 잘 보호할게. 나중에도 와서 봐. 저기 간다. 잘 가. 잘 가.